자, 22번 글의 요지 파트 들어갑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도 선택지는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서 선택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는 18번 목적, 20번 주장, 그 다음에 22번 글의 요지. 당연히 얘들아 도표는 영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내용 일치불일치는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기사글 안내글도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그죠? 또 기사글 안내문 세 문제가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장문 독해 글의 내용과 일치불일치 마지막 45문도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말로 된 선택지의 문제를 틀린다. 이것은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고자 하는 수능 점수를 포기하겠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내 말 이해 가나요? 오케이, 들어갈게요. 자, 글의 요지. 자, 우리가 요지라고 하면 바로 뭐다?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장황하게 얘기를 꺼내놓은 사람한테 말로는 듣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 뭔가 재밌게 들은 것 같아.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결국은 A가 B가 대를 하는데 B가 물어봐요, A한테. 야, A야. 와, 정말 재밌게 얘기 잘 들었어. 근데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요지는 뭐야? 얘기는 재밌게 들었거든? 근데 요점 정리가 안 돼. 그 요지가 뭐야? 들어봤죠? 똑같은 거예요. 이 장황한 글 속에서 과연 필자가 독자들한테 던지고자 하는 어떤 이 글의 핵심, 글의 요점, 그게 뭐냐가 바로 글의 요지예요. 생각을 해봐. 그럼 뻔한 거 아니겠어? 얘들아, 글의 요지 파트 풀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도입 부분에서 관심을 끌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뭐 해야 돼? 중간에 부연 설명이 지루하면 지루한 거고, 중간에 부연 설명이 너무나 흥미를 땡기는 와, 저건 나한테 벌어진 일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자기와 관련된 일 같으면 점점 더 호기심이 자극될 거고, 그죠? 그런 부연 설명이 중간에 펼쳐지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뭐 해야 돼? 다시 한 번 강조점을 두어서 이 글을 매듭 짓는 거. 그게 보통 글의 요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두 갈씩, 미갈씩, 처음과 마지막에서 재차 강조가 되고 뒷받침을 마지막에 뒷받침을 해준다? 그러면은 양관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나요? 그런 식의 포인트로서 문제 풀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틀려서도 안 되고요. 자, 들어볼게요. 자, with industrial society involving information-based society. 자, 내가 이거 설명 안 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이런 구문이 나오네, 얘들아. 이거 뭐예요? with라는 전치사예요. The industrial society. 이거 뭐예요? 산업사회라는 명사 목적어예요. 전치사 미는 목적어야.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evolving. 진화하다, 발전하다요.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수익어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뭐지, 얘들아?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ing. 이게 어떤 구분의 형태였지, 저게? 아는 사람 있을까? 필살기 말하려고 그랬네? 아니었어? 그렇지. 쟤 온 지 얼마 안 됐어. 쟤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저놈이 나랑 면담을 할 때 가진 내용이 있었어. 알아들어? 내가 니네들하고 1대1 면담할 때는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더 많은 애착이 가겠지. 차별을 두는 게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크게 말해도 돼.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ing가 오든 pp가 오든, 얘들아 어차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용사, 이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야. 이 덩어리가, 이게 바로 뭐예요? 부대상한 분사구문이요. 이 부대상한 분사구문이라는 이 명칭이 왜 다른 데서는 거론이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 1등급 학생들조차도 부대상한 분사라는 말을 안 들어봤대요. 황당한 거지. 이게 부대상한 분사구문의 형태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대상한 분사구문을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시동작이요. 그러니까 결국 뭐뭐 하면서, 뭐뭐인 채로, 맞잖아 얘들아.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했다, 동시에 발생한다고요. 그걸 부대상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형태가 중간 콤마 ing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선생님한테 실전할 때도 많이 했었고요. 중간 콤마 ing가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ing, pp, 형용사. 알아들어요? 그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알았어요? 산업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알았어?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발전을 하면서 어디로? information based. 정보에 기반을 둔 사회로. 잘 봐봐 얘들아.
일반적인 산업사회, 여러분 산업혁명 알죠? 정의기관. 산업혁명가 산업사회인데 그게 이제 뭐로 발전을 한다는 거야? 정보에 입각한 정보에 기반을 둔 사회로 바뀌어. 자, 여러분 나이 때 선생님 아날로그 시대예요. 니네 나이 때 무슨 스마트폰이 있기를 전자사전이 있기를 개뿔. 우리 때는 영환사전 거기 있죠. 책자로 돼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날로그 시대 공부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산업사회에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사회에 살고 있냐면 이런 정보에 기반을 둔 사회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을 한 거잖아요. 기술이 내 말 이해가요? 그런 발전을 하면서 the concept of information 이거 뭐예요? A of B요. 정보의 개념 뭐로서 as a product 한 제품으로서 내가 또 하나의 팁을 줬었죠.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콤마 그리고 다른 또 명사가 나왔을 때 얘와 얘는 동격 관계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품, 자, commodity. 이 commodity 이거는 사업 상품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치사 with 이하에 꿀맞는 그것 자체의 value,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 상품 자체가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 것으로서의 정보의 개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보라는 자체가 상품이자 어떤 상업 상품의 그 자체만의 정보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한 개념이 has emerged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가요? 산업사회가 정보에 기반을 둔 사회로 진화 발전을 하면서요. 됐나요? 핵심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내가 핵심을 이제 보기 전에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예요? 그렇죠. 뭔가 정보랑 관련된 분명히 인포메이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선택지 확인할게요. 내가 지금 선택지를 내가 물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 5개 중에서 오지선다형인데 여태까지 나한테 배운 팁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3지선다형 아니면 2지선다형까지 줄여야 되는 게 선택지 확인이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지요? 또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있잖아. 여러분들 때문에 얘들아 나 좀 귀찮게 좀 해봐. 야 우리 애들한테 어떤 참신한 교재를 만들어줄까? 얘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맨날 밤새워서 공부하는데 뭐 내신 때 손필기 해주니까 니네 손필기 오늘 못 해봤잖아 그치? 손필기라는 거 진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느낄까? 이 손필기 없으면 시험 준비가 안 될 거래요. 진짜로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좀 여러분들한테 정규 수업 때라도 뭔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내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잠을 한두 시간 줄여서라도 뭘 만들어줘야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스카이 추천 단어에다가요. 저기 시흥 쪽에서 그 블랙 라벨 무슨 컨택트든가 그 블랙 라벨 컨택트든가 그 단어책 있는데 나 사실 시흥기도 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번 훑어봤어요. 와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드디어 수작업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그거를 나는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진짜 끝도 없이 하거든요. 내가 100% 보장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 겁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여러분 파트란 단어. 파트란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뭐만 생각해? 부분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파트가 동사로 쓰였을 때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요? divide, 나누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대 얘기할 때 파트란 단어가 나왔고 근데 우리가 뭘 골라야 되는데 divide가 안 보였단 말이야. 내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파트가 안 보이고 디바이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뜻을 몰랐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카이 7천 단어에다가 저기다가 어떤 특정한 동사가 있을 때 유사와 유예를 좀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 편집까지 내가 좀 이게 좀 딸려요. 그래서 그걸 수작업을 해야 돼요. 한 다음에 내 조교한테 맡길 거예요. 야 이거 다 편집 싹 해갖고 다시 옆에 동의역화 만들어갖고 다시 해야 돼요. 그거 사장님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죠. 아무리 조교가 시간당 선생님 밑에서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나가는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니네들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말 이해가요? 선택 확인해볼게요.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정보 처리의 단순화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정보 기반 사회에서도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닌다.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우린 첫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니네가 나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1, 2, 3, 4, 5 우리가 핵심 생각했던 정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또 겹치는 게 있어. 뭐야? 그거야.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돼 있어? 정보 기반 사회, 정보 기반 사회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간 내용이 또 있는 게 있어. 뭐냐고? 상품 가치인데 아까 own이라고 했어. is own. 그거 자체만의 독자적 상품 가치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지. 첫 번째 문장 읽고 선택지를 보는 이유가 예측 독해를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 지문을 갖고 1분 30초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읽고 한다는 거는 니네가 수능에서 내가 그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풀겠다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배우려고. 핵심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려고 독해 수업을 듣는 거야, 얘들아. 알았니? 그러니까 실전어법 수업을 들을 때, 필수구문 정리하는 수업을 들을 때, 독해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어떤 내가 그 수업을 듣는 거에 취지를 잘 알고 그거에 맞게끔 수업을 들어서 요번 수능에 스키마 지체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체가 어떻게 집어넣는지, 그래서 그거를 내 자신이 실전에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이제는. 알아들어요? 자, 그럼 두 개를 했어요. 그럼 예상은 될 것 같아. 왠지 이거 같아. 예측을 했잖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그 다음부터 보면은 자꾸 이 말이 떠올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매칭이 돼.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라고요. 알아들어요? 자, 볼게요. 한번. 첫 번째 문장 살펴봤으니까요. 화면을 좀 내려서 여기서 볼게요. 에스카스부터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니네가 느끼면 되는데 어휘가 많이 어렵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장담하는 거, 스카이 7천 단어집에 없는 게 없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없는 것도 있어요. make, keep 이런 건 없어요. 그 책에는 왜 없을까요? 당연히 기본 단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은. 내 말 이해가요? 오케이. 자, as a consequence. consequence. 수능 스카이 7천의 몇 번째 단어 이게? 그래, 제 첫 번째 단어. 그래서 consequence 선생님이 뜻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었는데 뭐였었어요? 순서요? consequence의 첫 번째 단어 뜻이 뭐였냐고. 내가 세 개 뜻 다 정리했었잖아. 아니, 스카이 7천 단어집에 나오는 1번 첫 번째 단어가 consequence야. 내가 어휘 정리를 해줬잖아. 그래서 이 단어는 최소한 세 가지 뜻은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 세 가지 뜻이 뭐가 있냐고. 영향, 결과, 중요성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나온 거 아니니?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또는 그 결과로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consequence는 어떤 뜻으로 쓰인 거예요? 결과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제발 좀 내가 좀 해줬으면 좀 암기해야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연속 순서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칸이 빠져요. sequence. 이게 연속 순서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결과로 those people, 그러한 사람들, organization, 그러한 조직들, 그리고 country, 그러한 국가들, 대이하가 꾸며주는 possess, 소유하고 있는 the highest quality, 가장 최고의 품질의 정보를, 정보에 기반이 된 사회니까 얼마나 높은 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똑같은 학원생들 과연 저품질이냐 고품질이냐, 저품질의 강의를 들었냐 고품질의 강의를 들었냐, 이것 따라 틀리잖아. 실력 차이도. 내 말 이해가요? 자, 그런 개인들이 are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 prosper, 번성하기 쉽다.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socially,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and politically,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됐나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정보, 고품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터스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내 말 이해가요?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거야. 느낌이 좀 통했다고 쳤을 때 내가 그랬잖아. 두 갈씩 아니면 양갈씩, 미갈씩이라고. 볼게요, 언제. 끝자락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obviously. 마지막 문장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마지막 문장. 한번 건드려 볼게요. 마지막 문장. 사실은 마지막 단락 내지는 마지막 문장. 근데 마지막 문장 건드려 볼까요? information. 정보는 됐어요? 요거 불출발하면 바로 위에 단락 봐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손목 깎냐? 자, 얘가 있으니까. obviously. 얘 뭐예요? 뜻이 obviously. 명백하게. 분명하게.
자, many of these area 이러한 영역들의 많은 부분들이 overlap 겹쳐 있다. 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입비형대. 내가 그랬잖아. 입비형대. 가주어, 진주어. 근데 가주어, 진주어 왜 써줘? 가주어, 진주어 왜 써줘? 주어가 길 때 뒤로 보내는 거야. 근데 주어 딘 거 왜 보내는데? 뭔가 뒤로 보내서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근데 뭔가 주어에다 길게 뭔가 내용을 써주고 싶어.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앞에 놔두고 싶은 거야. 근데 앞에 놔두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걔를 뒤로 보내는 거야. 그거를 바로 뭐라 그래? 진주어라고 하는 거야. 더군다나 분명하대. 그릴 때 분명하대. information 정보가 has take on. take on은 얘들아 띄다. 뭐 어떤 양상을 띄다. 뭐를 그것 자체의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대. 정보는 그것 자체 생명을 갖고 있대. 자, outside. 여러분들 outside가 벗어난 거죠. 바로 뭐? the medium 어떤 매체를 벗어나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하가 꾸며주는 it is contained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미디어를 벗어나서 그것 자체만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정보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정보는 인식이 되어진다. entity 실체로서. 자,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자, follow me. entity. 이거 스카이 추나면 100% 나옵니다. entity. 이거는요. 외워야 돼요. 주석 안 달려요. 수준이 높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수능 문제에 이게 나왔어. 거기다 주석 달려서. 근데 여러분들은 외워야 된다고요. 엔터티는 알았어요? 실체입니다. 자, to be measured 그 자체로 측정되고 그 자체로 평가되고 그 자체로 값이 매겨지는. 됐어요? 다음이 몇 번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3번 들어갈게요. 23번이 몇 점 문제예요? 3점. 네, 3점짜리 문제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됐죠? 3점짜리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먼저 풀기에 앞서서 얘들아 똑같이 첫 번째 문장 읽고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나 핵심 오구라고 생각하는 명사의 포인트를 두고요. 내 말이 가요? 근데 이 23번 특히 글의 주제와 글의 제목은 특히나 뭐에 유념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죠? 특히나 뭐에 유념을 하라고 했는데 유념보다는 뭐에 힌트를 삼아서 하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반복어구요. 반복어구요. 알았어요? 지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구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게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어구였다고 한다면 핵심은 핵심 어구였다면 그걸 갖고서 답으로 엮어주면 거의 답이 확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들어가 볼게요. 그래 주제니까 뭐 알 거니까 23번 주제 We argue that. 여러분들 argue라는 단어가 원래 어떠냐면 논쟁하다, 논쟁을 벌이다 그 뜻인데 argue that 하면 무조건 그냥 주장하다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A of B. 또 하나 C하는 석쌤. 그죠? 직독직해를 하더라도 A of B 같은 경우는 B의 A라고 해서 그래주면 되는 거예요. 정의의 윤리적인 원리, 원칙은 제공합니다. An essential foundation,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기초나 토대를 for policy, 정책들을 위한 이 정책은 뭐냐? 보호를 하고자 하는, 보호하기 위한, 보호할 정책들을 위한 자, 뭐를 unborn,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과 얘가 명사니까 이렇게 명사 나오잖아. The poorest country, 아주 가난한 국가들 from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 그러니까 미래의 세대들. 됐어요? 그리고 아주 열악하고 가난한 국가들을 보호해야 된대. 기후 변화로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팔도가 있지만 여러분들 서울이나 경기권도 우리 뭐 여기 수원, 안양, 안산, 뭐 과천, 뭐 부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서 물난리 나서 수해 피해 입은 적 있어요? 없지요. 우리나라 같이 적은 땅덩어리에서도 어때요? 좀 지방 쪽, 특히 어디가 되게 심해요. 충남 당진은요. 눈도 많이 오고요. 비도 많이 오고요. 엄청난데요. 그런 데는. 그리고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
맨날 눈 오고는 뭐 비닐하우스 힘들게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피해를 입어. 방법이 없잖아. 그걸 뭐라 그래? 자연재해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근데 다 그게 뭐로부터 오는 건데? 기후변화로부터 오는 거잖아. 쌤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 정책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토대와 기초를 제공한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가 뭐냐면 바로 얘라는 얘기야. 얘들아, 감상할 게 아니라 정의, justice, 정의라는 것의 윤리적인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 윤리적인 원칙이 얘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위한, 내 말 이해가요? 바로 토대를 제공해 준대. 근데 목적은 뭐야? 가장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해가요? 그 첫 번째 문장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자연재해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알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선택지. 자, 주석 달린 단어부터 잠깐 체크할게요. 선생님이 얘들아 이 단어 꼭 외워야 돼. 이 단어는 주석 달리라고 기대하지 마. 라는 거 하는 단어들은요, 제발 좀 부탁하는데 내가 맨날 손수첩 얘기하잖아. 영어 어떻게 한다고? 꾸준하게. 어떻게 한다고? 반복적으로. 알았어? 즉흥적으로가 아니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엉덩이 의자에 붙여서 4, 5시간 앉는다 하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공부는. 알았어요? 자, 보면은, follow me, mitigation. 자, follow me, mitigation. 이게 콩글리시 때문에 이렇게 돼. mitigation. 이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I라도 어 발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와 의의 중간 발음이야. mitigation. 이거 원어민들이 할 때 mitigation.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완화라는 뜻인데 이 단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abatement. follow me, abatement.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요. 그다음 나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도 abatement도.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follow me, subsidy. subsidy. 이거는 뭐예요? 보조금으로 돼 있죠. 필수 단어예요. 이거 필수 단어. 자, 단어 체크했고 선택 들어갈게요. 봅니다. reforming, 개혁하는 거래요. diplomatic policy. 여러분들 diplomatic 이게 뭐예요? 외교의. 외교가 아니야. 영어로 뭐야? diplomat. 오케이? diplomatic. 이거는 외교의야.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한다고? 개혁하는 거래요. 어디? 가난한 국가에서 해. 됐나요? 일단 가난한 국가 나왔어요. 무조건. 두 번째,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global awareness, 세계적인 인식, 애격민의 뭐에? The environment crisis, 환경적 위기에 있어서의. 세 번째, reason, 이유들, for restoring, 바로 복구, 회복, 됐어? 하기 위한 economic equality, 경제적인 질을, in per country, 가난한 국가에서의. 그 다음에 네 번째요. cope with. 여러분 cope with가 어떤 뜻이에요? 필수 수능수거예요. 대처하다요. 꼭 외우세요. 대처하다요. 자, climate change. 이거 봐 얘들아. climate change. 일단 기후변화가 언급이 됐어요. 기후변화가. 자, 기후변화를 대처한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자, by 플러스 i를 뭐뭐 함으로써? aid, 원조와 policy, 정책을 reforming, 개혁을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 roles, 역할이요. of the OECD in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 OECD의 역할, 뭐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 해결했어요. 자, 일단 가르는 거 나왔고요. 기후변화 나왔고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 각계종토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말이 가요? 자, 두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으니까 료레 들어볼게요. 지금 빠르니 얘들아? 딴 때보다 좀 내가 스피드가 좀 빠르게 하긴 하고 있어 얘들아. 근데 이제 혹시라도 자꾸 시간에 연연해서 쫓기면 안 되니까 오늘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요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 저쪽 가서도. 알았죠? 그러면 그 영상 참고해서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요번에 그 3회차 거는 끝까지 다 해결할 겁니다.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자, 들어갈게요. Related issues, 관련된 이슈가
관련된 화재가 arise 발생한다. 자, arise 발생한다. 뭐가 떠올라야 되냐고. 발생한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되냐고. 그렇지. 수동태 불가능. 이게 떠오르라고요. 발생하다 뭐가 떠올라? 같은 단어예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 발생하다의 동사가 갖는 특성, 그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바로 수동태 불가능. 자, 관련된 이슈들이 떠오릅니다. In connection with. connection이 연결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와 관련해서 current, 현재, 그리고 persistently, 지속적으로 inadequate, 부적절한. 됐나요? 뭐 원조. 원조 봤는데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선택지에서요. 그렇죠. 아직까지 몰라요. 자, 그럼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원조. 선택지 있었으니까 원조를 하고 있어. 근데 지속적으로 뭔가 부적절한 거야. For this nation,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국가들이 누군데? 당연히 pluralist country. 오케이. 자, in the face of. 자, in the face of. 여러분들 in the face of가 어떤 뜻이야?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누구누구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 뭐뭐에도 불구하고. 알았니 얘들아? 다시요. in the face of가 뭐라고요?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the face of가 growing threats. 증가하고 있는 위협의 면전에서, 위협의 상황에서. 자, 뭐에 대한 위협이냐면 농업. 가난한 국가에서 뭐해? 기술 만드냐? 농업하잖아. 어업하잖아. 그리고 water supply, 물의 공급. 그러네요. 기후변화 때문에 물 공급, 농업의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가들을 위한 원조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대? 뭔가 불충분하대. 자, 그리고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규칙. 뭐에?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에 대디아가 꾸며주는 mainly, 주로 benefit risk country. 혜택을 줘. 어느 나라에만. 부유한 국가에만. 그래서 얘들아 이 원칙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해서 뭔가 경제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곧 나의 부의 축적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투자를 했을 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치여요. 그 먹고 사는 것만 제대로 해도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딴 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생각, 여리조차가 없다는 얘기야. 그거를 빗대서 얘기하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부유한 국가는 계속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국가는 계속 가난해지는 거고. 내 말이 가요? 자, increasing aid. 또 나온다 얘들아 여기. 또 나온다고. 원조. 증가하고 있는 원조. 뭐를 위한? The world's poorest people.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민들, 사람들.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조, 증가하고 있는 원조는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키는 것은 이렇게 되죠. 주어로. essential part, A of B. effective mitigation. 아까 완화였죠? 효과적인 완화의 필수적인 부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구나. 가난한 국가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움되는구나. 됐나요? 됐니? 계속 진행할게요. 자, 또 일어날게요. With 20% of carbon emissions from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자, 20%의 탄소 배출 from mostly 대개 tropical 열대 forestation이 뭐야? 산림이죠. 산림이라고 하지. 근데 D는 뭐야? 산림 벌채를 말하는 거야. 내 말이 가요? 자, 그거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산림 벌채를 해.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배출이 되면 탄소가 배출이 돼. 그러면 환경이 오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 20%로 carbon credit. 이게 뭐야? 탄소 배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를? forest preservation. 숲의 보존을 위한 탄소의 배출이 결국 with combine. 결합을
시킬 것이다. 원조 또 나오네. 원조. 내가 반복을 했어. 뭐에 대한? To poor country, 보다 더 가난한 국가들.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아까 abatement가 뭐였죠? 감소였죠. 자, 감소, 비용 효율적인 형태,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형태, 감소. 그것들 중에 하나와 더 가난한 국가들과의 바로 원조를 결합을 시켜줄 것이다. 됐어요? 지금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환경 기후 변화 때문에 피해는 앞으로 우리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점점 더 환경이 나빠지면 곧 태어날 미래의 세대들은 나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원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국가에서도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조치는 뭐다? 부유한 국가에서 얻어가는 혜택은 좀 줄여주고 그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가난한 국가를 위해서 원조를 좀 더 정책과 원조가 서포트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후변화로부터 덜 피해를 입을 것이고 환경도 좀 살아날 것이가 아니겠느냐?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 탑 나왔잖아. 이해가요? 몇 번이에요? 뭐야, 또 몰라? 몇 번이냐고? 4번밖에 더 있냐고요 지금. 4번이 아까 이거 했잖아 얘들아. coping with, 해봐. coping with climate change.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지금 원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충분하거든요. 그 다음 뭐야? 정책 있어요. 근데 뭔가 불충분해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개혁을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를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도 이제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수능은 이런 거 얘들아. 환경과 관련된 문제 잘 들어. 고3들은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준비하실 때요. 환경과 관련된 지문은 잘 보셔야 돼요. 알았어요? 학교 내신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에서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내가 여태까지 고3 수험생한테 항상 떠드는 얘기예요. 이거 환경과 관련된 얘기예요. 결국은 수능 파일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해 가요? 오케이. 자, 24번 들어갈게요. 3회다, 3회. 예준이 너 해외 갔다 오지 않았어? 다음 주인가? 이거는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요? 자, 24번 들어갈게요. 자, 글의 제목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글의 주제랑 똑같다. 자, 주제와 제목 간의 관계는 주제를 갖고서 제목을 만드는 걸 뭐야? 그 주제의 중심 내용으로 해서 이 글의 타이틀을 만드는 거고, 주제는 또 뭐야? 제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요 제목에 대한 이 글의 주제는 요런 썰로 풀어주는 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제와 제목은 거의 뭐 비슷한 관계다. 내 말이 이해가죠?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제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주제를 만들 수 있는. 이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글의 제목은요, 선택지를 보면 알겠지만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유형, 뭐뭐를 물어봐요. 뭐뭐 합니까? 과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전기 자동차가 진짜 도움은 되는 걸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되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게 중심 내용이라면 그거에 대한 제목을 만드는 거야. 자, 전기 자동차가 이런 핵심 억울하면 그러면 과연 이런 전기 자동차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진정되는 것일까요? 내 말 이해가요? 그래서 퀘스천 물어보는 게 글의 제목 나올 수 있고요. 답을 요하게끔. 두 번째는 동격 관계로요. A 블라블라 땡땡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많이 봤죠. 세 번째는 내가 항상 그랬던 수익교정사를 사용하는 A of B 요렇게요. 이게 일반적인 글의 제목 파트에서의 선택적 유형들이에요. 내 말 이해가나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또 문장 들어갈게요.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s. 여러분들 혹시 요거 문제 풀 때 catastrophe 이 단어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어야 돼요. 수능 필수 단어야. 왜 그럴까? 환경과 관련된 단어야. 왜? 얘들아, 자연재해, 대재앙, 대재난 이게 catastrophe예요. 내 말 이해가요? 그 줬는데 단어 너? 줬어요. 뭐를? 요 캐타스트로피.
그게 뭔 말이야? 뭘 줘? 밑에 나와 있어. 아, 그 주소가에서 나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내 말은. 알았어요? 자, 이러한 대재난에 대한 규정, 일단 define 어떤 뜻이죠? 정의를 내리다, 규정하다. 정의를 내리고 규정해주는 요소는 바로 is the magnitude. magnitude가 뭔데, 얘들아? 강도 또는 scale, 규모 다 돼요. 또 A of B고요. Their harmful consequences. 대재앙이 끼치는 해로운 또 나오잖아. 그지? 그런 영향 결과에 대한 규모이자 강도입니다. 그게 바로 대재앙을 규정짓는 element,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선택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큰 재니까 이건 대재앙. 1번 insensitivity. 자, 접속이 빠졌어요. 그냥 sensitivity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sensitivity. 네, 민감성 또는 감수성 이런 말 하죠. 근데 접속이 인이 붙었네요. 그죠? 무감각. 접속이는 반대니까 무감각. 자, to mass transit, mass. 자, 들어다 mass. mass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질량의 뜻이 있어요. mass media. 그런데 mass media 알죠? 대중매체? mass media 그런 뜻도 있고요. mass가 명사 질량의 뜻이 있어요. 또 덩어리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mass는 뭐예요? 형용사로 쓰였네요. 뒤에 drowsy, 비교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럼 mass는 형용사로 쓰여도 어떤 뜻이냐? 거대한 이런 뜻이에요. 내 말 이해갑니까? 거대한 비극으로의 바로 보다 무감각. 땡땡 맞지 얘들아?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우리는 are lost. 결국 뭐야? 길을 잃게 된대요. 좀 직역한 거야 지금. 우리는 길을 잃게 된대요. large number, 큰 수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수에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된대. 이게 뭘까? 반대말이 뭐야? 큰 수의 반대말이 뭐야? 작은 수. 그럼 작은 수는 길을 잃어 안 잃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큰 수가 나왔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숫자가 작아지면 우리는 길은 잃지 않아. 항상 역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라고. 알겠어? 자, 두 번째. Power of number. 오케이. 중복되는 단어 나왔어. Numbers. 오케이? 숫자의 힘. 또 땡땡. A way of classifying natural disasters. 자, 방식. 분류하는 방식. 자연 재해를. How to race out. 도달하는 방식. ahead. sorry. reach는 도달하다. 근데 reach out 다음에 명사가 나왔네. 손을 reach out 한다. 손을 뻗친다. 내 말 이해가요? 손을 내밀어 뻗친다. 누구에게? To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In desperate need. 얘들아, desperate 어떤 뜻이에요? 필사적인, 절망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필사적인 욕구,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지가? 그러니까 손을 뻗치는 방법. 네 번째, prevent 예방한대요. potential loss 잠재적인 손실을 뭐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be careful 주의해라. numbers 수는 magnify 확대합니다. feeling 감정들을. 숫자 또 나왔어요. 전형적인 석쌤이 얘기하는 선택지를 보고 답을 추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선택지. 어떤 게 연관돼 있어? 분명히 수랑은 연관돼 있을 거야. 단독으로 쓰였던 수가 없었던 3번과 4번은 일단 제끼고 생각하자는 거지. 내 말 이해가나요? 또 왔어. 증상이. 큰일 났네. 왜 요즘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숨이 차지? 갈 때가 된 거냐? 그러면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하루에 5km씩 러닝을 뛰어요. 알았어. 선생님도 걷기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근데 큰일 났다. 선생님 어떡하냐 이거. 이거 콜라예요? 간장. 간장은 안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자, 돌아갈게요. 두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첫 번째 봤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 첫 번째 문제 할 때 넘버라는 수라는 개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오래됐잖아. 이거 수능 기출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기억이 줄어드는 거야. 당연히 이거 문제 풀이 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당시에 고3들 내리고 분석한다고 해놓겠죠. 이 시험을 본 다음 후배들한테. 근데 어떤 지문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야 이런 게 있었나?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말을 듣고 얻는 교훈이 뭐예요? 아 나도 잊어야지 이거야?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특히 내신 대비할 때. 알았어요? 한 지문을 갖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알았니 얘들아? 자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좀 속된 표현으로 건방 떨지 마시고 알았어요? 진짜 자만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자신감을 잃지 말고요. 들어갈게요. To help society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 자, 얘들아 대가리가 투부정사 시작해. 우리 실전화법 때 얼마나 많이 했어. 투부정사나 ing가 대가리 칠 때 반드시 뭐라고 난다? 중간 콤마 SV가 한다. 중간 콤마 SV가 있으면 투부정사는 목적용법이요 ing는 분사구문이다. 중간 콤마 SV가 없으면 투부정사나 ing는 무슨 역할 한다? 문장에서 조역할 한다. 내 말이야 가죠? 자, 콤마 조동사 있을 거예요. 자, 돕기 위해서 사회가 바로 뭐야? 막거나 예방하거나 또는 줄이도록 뭐를? damage를 손상을 from catastrophe 대재앙 큰 재해로부터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a use of efforts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또 A of B 진짜 많이 오네요 A of B 그죠? 상당한 양의 노력과 상당한 양의 기술적인 세련됨 얘들아 자 follow me sophistication 다시 sophistication 자 sophistication이 sophisticated로 많이 나와요 그 세련된 정교한 뭐 복잡한 이런 개념 쓰이죠 또 공들인 뭐 이런 개념도 있어요 자 어쨌든 기술적인 정교함과 노력의 거대한 양은 종종 활용되어집니다. To assess 평가하도록 그리고 communicate 전달하도록 뭐를요?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or actual rules. 자, 이런 거예요. 이게 A예요. large A가 small A and B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B예요. A or B. 얘가 B예요. 이 B가요. small A of B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등일수가 세모치야 등일수들. 큰 틀은 A of B인데. 그래서 병렬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 바꿀 때. 그러니까 뭐냐면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손실의 규모와 범위 됐어요? 그것들을 평가도 하고 communicate 전달을 하기 위해서라도 활용되어지는 게 있다면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노력에 필요한 기술적인 정교한 세련됨도 필요합니다. 자, these efforts 이러한 노력들은요 assume that 자, 선생님 이런 말 했죠? 한번 선을 대신해서 말해볼 사람 assume이라는 동사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 내가 assume이라는 동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assume 동사는 단독으로 쓰였을 때와 뒤에 대절을 수반했을 때 의미가 틀린데 그 틀린 의미가 선생님이 애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 지금같이 assume 대신 나왔을 때 assume은 뭐뭐라고 가정하다 이 뜻이고 알았나요? 뒤에 대절이 없으면요 어떤 양상을 띠다 책임을 맡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이러한 노력은 대이하를 가정합니다. People 사람들이 can understand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the resulting number 그 결과에 따르는 수를 와 한 번 나왔대 한 번 나왔어 그 수를 됐나요? 어쨌든 간 수를 그리고 기분은 좋아야 돼. 왜 좋아야 돼? 아까 선택지 수가 3번이나 나왔었잖아. 근데 어쨌든 지문에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act on 뭐뭐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것들에 따라 즉 appropriately 적절하게 행동을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대요. 됐어요? 라고 가정한대요. 아우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선생님 왜 고맙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 왜요? 답 나왔어?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해하고요 이렇게 한다라고요. 아 숨차 씨. 됐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알았어요? 그럼 필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존중할 것 같아요? 아니 존중보다는 강조할 것 같아요? 아니요. 왜 땡큐냐면 바로 얘가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답을 찾는 근거라고요. 알겠어요? 또 역적 관계를 연결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나 recent behavioral research 최근의 행동 연구가 cast의 동사 변형을 어떻게 보내? cast 똑같아요. 근데 cast가 던지는 거예요. doubt가 의심이에요. 그러면 cast doubt on이 수고로 나왔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의심을 던진대요. 그러니까 뭐야?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라고요. 이해 갑니까? 의문을 갖는 거죠. 뭐에? This fundamental assumption 보세요. 이러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정 위에서 말한 가정에 의심을 갖는데요.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결정적 힌트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럼 어떤 의심을 갖느냐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don't understand 이해 못해요. large number 그렇구나 본격적으로 나오는구나 큰 수요 이해 못해요. 관심 자체도 없어요. 내 말 이해가요? 볼까요? 야 선생님이 진짜 빨리 한다고 하거든 지금. 그래도 안 되는구나. 이게 한번 너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니네한테 뭐 딴소리 한 건 없잖아. 계속 수업위주로 갔잖아. 그지? 야 그런데도 이게 힘드네. 생각보다 이 니네 쉬는 시간 아까 내가 조립달고 15분 주고 16분 18분을 줬거든요. 18분을 줬어요 자는 시간을. 아 그랬는데 진짜 버겁네 의외로. 자 큰 수요 됐나요? 뭐 큰 수요? 아이씨 뭐 소리야. indeed요. 됐어요? 얘가 뭔데요? 자 indeed 그 다음에 in fact 오케이? and reality in effect 뭐 길게 쓰면은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요. 됐어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 얘 실제 어떤 뜻이야? 실제로, 사실상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 부사, 이런 부사가 나오기 전에 A라는 내용이 있고 나서 얘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했던 거 기억나요? 알았어요? 앞에 있는 A의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강조를 한 번 더 해준다거나 아니면 반박을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 그걸 알으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상 이런 식으로요. 알았니? 포르쉐가 정말 디자인도 멋있고 진짜 죽이는 차더라. 실제로 탑승을 해보니 끝내주더란 강조지. 됐어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 오히려 벤츠보다는 좀 내 느낌은 떨어지는 듯 하더라. 그건 반박이지. 제 말 이해가요? 두 개 다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large number 큰 숫자는 have been found 발견되어졌대. lack meaning 의미가 부족하고요. to be underestimated estimate가 평가하는 거잖아. 근데 언더야. 그러니까 과대야 과소야. 과소평가되어진대요. and this 의사결정에서 단 조건은 unless 이하라고 한다면 자 unless는 if not의 개념이죠. 석쌤이 뭘 강조했어요? unless는 if not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not을 갖고 있거든요. 내 말이 가요? 따라서 unless가 이끄는 문장에서는 부정어인 not이 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들이 바로 affect 잘 드세요. affect 정서
얘들아 affect. 자 다시. affect가 동사로 쓰이면 영향을 끼치다야. 무조건 영향을 끼치다야. 다시요. affect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라고요? 무조건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요. 근데 affect 자체가 명사로 쓰면 정서예요. 알았습니까? feeling, 느낌,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숫자 의미 없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결국 수랑 관련된 단어 맞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들은 뭐예요? 결국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관심을 잘 갖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주변에 한 이웃이 한 명이 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한 명은 눈에 너무 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애처로워서라도 야 우리 좀 얼마씩 뭐 좀 도와주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해 갑니까? 그거예요. 다음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 큰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길을 잃게 돼서 왜냐면 커비어 비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무감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힘드냐? 네.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은 29, 30을 다음 시간 딜레이 시키 아니 문법 메모를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좀 다음 프리로 딜레이 시키고요. 내가 프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하고 저쪽에서 할 거예요. 알았어요? 저쪽에서 때 올리는 걸로 하고요. 잠깐 그러면 너무나 길게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은 딱 7분만 쉬었다가 34 후반부 문제를 좀 풀게요. 33번 빈칸과 3점짜리가 힘들어. 야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심하냐 지금 갑자기 숨이 차. 그런가요? 저걸 왜 가지고 그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얘들아 33번이 몇 점짜리예요? 3점짜리죠. 빈칸이요 빈칸 34번도 3점짜리죠. 현행 수능도 어떻게 돼 있어요? 31, 30에 2점짜리죠. 큰 이변이 없는 한 33, 34, 3점짜리죠. 순서 봐보세요. 순서 36번 2점이죠. 37번 3점이죠. 38번 2점이죠. 39번 3점이죠. 완전히 똑같아요. 현 수능과 내 말이 가요? 그래서 잠깐 7분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좀 이따가 3점짜리 빈칸을 2개 건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35분까지 건드리고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일단 무리하지 않고 그러면 오늘 웬만하면 다 끝낸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는 선생님이 저쪽에서 찍어서 동영상을 올릴게요. 이해 가죠? 오케이.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주세요.